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tense,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voice, 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존에 배웠었던 현재 분사, 과거 분사랑도 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능동태와 수동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바로 태입니다. 즉, 태라고 하는 큰 범주 안에 능동과 수동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능동과 수동,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동과 수동의 관계는 뭐랑 비슷하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했었습니다. 현재 분사는 뭐였어요? 의미상 주어가 하는 거. 과거 분사는 뭐였어요? 의미상 주어가 당하는 거. 그렇다면 능동은 주어가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는 걸 말하겠죠. 우리 이미 전부 다 배운 거지만 수동태라고 하는 꼴을 따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문장을요, 그냥 기본적으로 써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삼형식 문장으로 SVO 이렇게 썼다고 쳐봅시다. 그럼 뭐죠? S가 뭐예요? 주어, 동사는 동사, O는 뭐예요? 목적어죠. 자, 이러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냐? 주어가 동사 한다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다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주어가 동사 한다.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그냥 동사만 나와 있으면 그냥 주어가 그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근데 뒤에 목적어까지 있다면 이 동사의 행위를 누구한테 가하는 거예요? 목적어한테 행위를 가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배우게 될 수동태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요. 자, 수동태는 형태랑 관련이 있는 표현이거든요. 수동태는요, 일반 동사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꾸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it가 있습니다. 그러면 it로 바꿔볼까요? 그럼 앞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he와 같은 3인칭 단수 주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 it를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 똑같이 is 3인칭 단수 주어 다음에는 is가 와야 되죠. eaten.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 동사에 상응하는 pp형과 비동사를 합쳐서 만드는 것, 이게 수동태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는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형태랑 관련이 있다고요. 자, 문장을 보니까 주어가 있고요. 비동사 플러스 pp가 있고요. 뒤에 뭐 by 플러스 명사가 있든지 없든지 모시기가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가 비동사 플러스 pp를 하나로 보고 동사, 이런 문장이 있다고 치면은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어가 동사 당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야 되는 게 무엇이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써져 있으면 이건 무조건 뭐다? 수동태다. 그런데 비동사 플러스 pp꼴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능동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어랑 영어랑 조금 시스템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능동인 표현이 영어에선 피동 혹은 수동일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피동 혹은 수동인 표현이 영어에서는 능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태라고 하는 것을 구분할 때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물어봤을 때는 반드시 뭐를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된다? 형태를 중심으로 놓고 보아야 한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 중에서 동사의 형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대충 다뤄봤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삼형식 문장이 수동태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 성분들이 있겠죠. 자, 수동태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뭐를 하시는 거냐? 그대로 따라오세요.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꿔줍니다. 먼저 bpp라고 먼저 써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주어를 문장 맨 끝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by를 하나 붙여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by 주어,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그냥 옮겨오는 거죠. 오케이.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먼저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꾼다. 두 번째, 주어에다가 by를 붙여서 문장 끝으로 보낸다. 세 번째, 목적어를 문장 맨 앞 주어 자리로 보낸다. 그럼 문장 분석 다시 한번 새로 해볼게요. 자, 얘랑 얘가 기존의 위치랑 전부 다 바뀌었잖아요. 다시 한번 문장 분석해주면 목적어는 주어로 바뀌어 있을 것이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하나의 동사로 취급될 것이고 by 플러스 주어는 전치사구니까 부사류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식어니까 괄호 쳐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바뀌게 되느냐? 쉽습니다. 원래는 주어, 가, 동사, 한다,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했을 텐데 이제는 주어, 가, 동사, 당한다. 뭐에 의해서? 명사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바뀌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여기다가 단어를 좀 넣어 볼게요. 절수가 때린다. 누구를? 민철이를. 이 문장이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민철이가 때림을 당한다 혹은 맞는다. 누구한테? 철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두 문장 사이에 의미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누가 때린 거예요? 철수가 때린 거고 철수가 때린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민철이가 맞은 거고 민철이가 맞은 거예요. 그쵸? 두 문장 사이에 기본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죠? 자, 여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어떤 의문이냐? 능동문과 수동문의 의미가 사실상 똑같다면 왜 수동태라고 하는 표현을 만들어서 쓸까? 항상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왜? 영어도 일종의 언어고 언어 사용자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을 쓰는 걸 거니까요. 그쵸? 자, 넘어가 보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수동태를 왜 사용하느냐? 근데 수동태를 왜 사용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정보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아래 써져 있죠. 문미 초점 원리 and focus principle 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영어 문장은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 혹은 구정보를 문장 앞에 두고요. 신정보일수록 문장 끝에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가 뭐예요? 옛 구자 써서 이미 알고 있는 옛날의 정보. 신정보는 뭐예요? 새 신자를 써서 아직 모르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말하는 거죠. 오케이. 보통은 이러한 신정보가 문장의 초점을 받게 되므로 다시 말해서 문장의 끝에 나오는 게 초점 정보, 문장의 앞에 나오는 게 비초점 정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수동태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우리가 비초점 요소, 구정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삼형식 문장을 쓴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쓴다고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쓴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정보, 신정보일수록 어디에 위치한다? 뒤쪽에 배치한다. 그렇다면 신정보가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목적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앞쪽에 있는 건 뭐예요? 주어잖아. 얘는 구정보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 선생님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정보가 더 중요하고 어느 정보가 더 새로운지는 말하는 사람이 알겠죠. 무조건 주어는 문장 맨 앞에 있어야 되는데 주어는 구정보, 목적어는 신정보라고 말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민석이가 밥을 먹었대. 다시 여러분한테 제가 대뜸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했다고요. 민석이가 먹었대 밥을.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부터 드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도 잘 모르시죠? 민석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민석이가 누군지 모르는데 갑자기 제가 대뜸 찾아가가지고 민석이가 밥 먹었대 라고 말하면 그게 뭔데 싶더가, 그게 누군데 싶더가 라고 말씀하시겠죠? 그쵸? 자, 우리는 주어가 갖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라고 하는 건요, 문장의 주제를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제는요, 100%는 아니지만 보통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정보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야 말이 통하니까. 오케이? 이런 패턴을 따르지 않는 대표적인 패턴이 있기는 합니다. 어느 거? definition.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알려줄 때는 이렇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문미 초점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 그럼 문미 초점 원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할 때는 모르는 게 주어 자리에 나오고 아는 정보, 알아들을 수 있는 정보가 뒤에 나오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문장들은 어떻다고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정보, 말하는 사람도 알고 듣는 사람도 아는 그러한 정보가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전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가 뭐였어요? 원래는 능동문의 목적어에 나오는 요소가 수동태에서는 어디에 나와요? 주어 자리에 나오죠. 그렇다면 둘 중에서 능동태 문장의 목적어는 원래 신정보일 가능성이 높았겠지만 수동문으로 넘어오고 나선 어떤 거예요? 구정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오케이. 다르게 말해서 제가 문장의 주어 자리는 문장의 뭐를 밝히는 자리라 그랬어요? 주제를 밝히는 자리라 그랬죠. 목적어는 주제가 아닌 요소가 나오는 자리겠죠. 오케이? 이걸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민처리가 맞은 거고 민처리가 맞은 거지만 능동태 문장에서 민처리는 아주 새로운 정보고요. 주제가 아닌 거예요. 수동태 문장에서 민처리는 주제인 거고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있는 사람인 거라고요. 이게 왜 중요한지 뒤에 예문들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 이야기할 것인가?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Oswald assassinated Kennedy. assassin이란 단어 알고 있죠? 암살자. 그것의 동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살하다란 뜻입니다. 자, 윗문장을 보니까 오스왈드가 assassinated. 암살했다. 누구를? 케네디를.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동태 문장 바꾸는 규칙에 따라서 자, assassinated가 비동사 플러스 pp꼴로 바뀌었죠. 그죠? 그러고 나서 케네디라고 하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왔고 오스왈드라고 하는 주어가 by 플러스 주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가 assassinated, 암살했다가 아니라 암살당했다. 누구에 의해서? by Oswald, 오스왈드에 의해서. 자, 이 두 문장 사이의 차이가 무엇이냐?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갑자기 제가 오스왈드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너 오스왈드란 사람이 누군지 알아?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모르겠대. 그럼 전 뭐라고 하겠어요? 오스왈드는 나 오스왈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얘가 assassinated, 죽였어. 케네디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반면에 이런 식으로 물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케네디 대통령이 삶을 어떻게 끝냈지? 라고 물어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던진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이고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질문을 듣는 사람도 케네디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야? 케네디 대통령은 암살당했었지. 오스왈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 다음 아래 문장도 볼까요? The president, 대통령은요 has released, 석방시켰습니다. 누구를? The prisoners, 죄수들을.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을 아래와 같이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The prisoners have been released by the president. 죄수들은요 have been released, 석방되었습니다. by the president, 대통령에 의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The prisoners, 죄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표현을 어떤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죄수 석방이 굉장히 나쁜 일이야. 나쁜 일입니다. 그러면 야당에서, 상대 당에서 뭐라고 말할까요?
야당, 대통령을 두고 있지 않은 나머지 당들은 어떻게 해서든 여당,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당을 공격하고 싶겠죠.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 저 대통령이 석방해버렸어. 죄수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반대로 여당 입장에서 죄수 석방이 되게 좋은 일이었어. 억울하게 갇혀있는 죄수들이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 아니,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 has released,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The prisoners, 그 불쌍한 죄수들을 석방시켜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홍보하겠죠. 오케이? 이해됐죠? 근데 반면에 뉴스 기자입니다. 자, 죄수들이 풀려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The prisoners have been released 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죄수가 풀려났다는 게 중요하니까. 오케이? 그런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미 사람들이 죄수가 풀려난 건 다 알고 있어. 사람들이 이미 뉴스를 봐가지고 죄수가 풀려난 걸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누가 과연 그런 결정을 했느냐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럼 뭐라고 말하겠어? The prisoners, 그 죄수들은요, have been released, 석방되었어요. By the president, 누구에 의해서? 저 대통령 놈에 의해서 석방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겠죠. 오케이?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문장 가지고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했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대통령을 주어로, 야, 죄수들이 풀려났다니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을 때는 the prisoners에 대해서 얘를 주어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나 더 덧붙였어요. 뭘 덧붙인 거냐? 뉴스에서 죄수들이 풀려났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이 문장을 다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by the president라는 부분을 말하지 않고도 보도를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뉴스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죄수가 풀려났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런데 죄수가 풀려난 게 너무 열받아. 누가 책임 있는지를 막 말하고 싶어. 근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누구한테, 야, 대체 누가 석방시켜준 거야? 그놈들을? 이런 거 물어보게 되면 그 누가 석방시켜줬는지, 석방시켜준 주체가 뭐예요? 이 내가 듣고 싶은 정보죠. 내가 모르는 정보죠. 내가 듣는다면 그 정보는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신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대답해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그 죄수들은 풀려났어. 대통령 놈에 의해서 풀려났어. 라고 신정보를 뒤에 배치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주어 자리는요, 문장에서 그 행동을 누가 했는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게 주어라고요. 오케이? 그 뒷부분은 뭐라고? 우리가 듣고 싶은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능동태를 쓸 때는 내가 주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고 말할 때는 능동태를 쓰는 거고요. 수동태를 쓸 때는 주어가 당했다라는 거, 누가 당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을 때 수동태를 쓰는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by 플러스 명사, by 플러스 행위자구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 by 플러스 행위자구는 전치사구예요. 전치사구는 우리가 뭐라고 배우냐? 형용사류 혹은 부사류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배우죠. 부사류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부사류는요, 문장의 필수 성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문장 성분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언제든 뭐 할 수 있어? 빼버릴 수가 있어. 생략시킬 수가 있어. 그렇다면 바이 행위자구를 드러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드러내고 상황에 따라서는 드러내지 않는 게 더 나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경우가 전자고 어떤 경우가 후자인지 한번 예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customers, 고객들은요, are asked, ask가 요청하다는 뜻이니까 요청 받았습니다. 뭐 하기를? not to handle the goods. handle이라고 하면 다루다라는 뜻이죠. 건들다는 뜻입니다. not to handle, 그러면 건들지 말라고 요청받은 거예요. 뭐를? the goods, 물건들을 in the shop, 가게에 있는 물건들을 건들지 말라고 요청받은 거죠. 오케이. 자, 이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야, 고객들아, 물건 좀 만지지 마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상황에서 당연히 만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 점원 혹은 사장이겠지. 그쵸? 근데 점원이 그렇게 말했어, 사장이 그렇게 말했어 라는 정보가 이 문장에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A 문장에 by 플러스 명사, by 플러스 행위자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해 봅시다. 이걸 능동태 문장으로 썼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능동태 문장의 주어 자리엔 누가 오겠어요? 점원이나 사장이 오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점원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한테? 고객들에게. 뭐라고? 물건 건들지 말라고. 그러면 고객들이 물건을 만지면 안 된다는 게 초점이 실리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이게 문장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후자겠죠. 마치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처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처럼 느껴지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능동태를 사용하지 않고 뭐를 사용한 거다? 수동태를 사용한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B 문장도 한번 볼까요? Smoking is forbidden during takeoff. Smoking, 담배 피는 건요, is forbidden, 금지됩니다. during takeoff. 이륙 동안에는 흡연이 금지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당연히 누가 금지했겠어? 승무원이 금지를 했거나 법령이 금지를 했겠죠. 그런데 법령에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 얘들아 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굳이 법령에 의해 이런 말 쓸 필요 있어요? 없죠. 당연히 누가 안 냈겠어? 승무원분들이 안 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승무원에 의해서 이런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y 플러스 명사가 여기서도 안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능동태로 돌렸어. 능동태로 돌리면 주어가 누구라고? 승무원이나 법령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정보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별로 안 중요하죠. 그 안 중요한 정보를 굳이 나타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애초에 나타낼 필요가 없으니 능동태로 쓰지 않고 수동태로 쓴 것이다 라는 겁니다. C 문장 굳이 한번 더 봅시다. Diagnostic tests, 이게 진단평가인데요. 진단평가는 are used, 사용되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identify, 이거 부사적 용법이죠. 확인하기 위해서. 뭐를? students' strengths and weakness, 학생들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 당연히 누가 확인했겠어? 선생님들이 확인하셨겠죠. 그쵸? 강사분들이 확인하셨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걸 굳이 밝힐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 문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Diagnostic test라고 하는 진단평가라고 하는 시험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쓸모없는 누가 이 시험을 시행하는지는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by 플러스 명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케이. D 1번 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는 당장 못 알아봐도 되는데 대충 돌려서 써보면 이런 겁니다. The canal, 그 운하는 was built, 지어졌습니다. by whom,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 의문사가 문장 맨 앞으로 돌아가고 의문문은 주어 동사의 어순이 바뀌니까 이러한 문장이 나온 겁니다. 아무튼 질문이 뭐예요? 누구에 의해 운하가 건설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쵸? 누가 지었어?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듣고 싶은 정보가 뭐예요? 누가 지었는지지. 듣고 싶은 정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장의 초점 정보일 것이고 신정보일 겁니다. 왜? 모르니까 물어본 거니까. 그쵸? 그래서 D 2번에서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It was started. 그 캐널은 was started. 시작되었어. by the French.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어. 아, 얘도 지은 사람이구나. and completed. 완료되었어. 누구에 의해서? The Americans. 미국인들에 의해서 완료되었어. 지금 누가 지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누가 지었는지를 대답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미 얘가 지어졌다라고 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정보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는
it이라고 하는 주어로 구정보를 나타내는 위치로 그냥 쌤쌤 쳐버린 거고, 모르는 정보, 신정보를 문장 끝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장에서 by 플러스 행위자구를 생략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봅시다. An 이거 발음이 안 돼. Irresistible desire to run away possessed me. Irresistible. resist라고 하면 뭐예요? 저항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터보 붙으면 able이 붙은 거니까 저항할 수 있는, 여기에 il, ir 이런 게 붙으면 반의어니까 저항할 수 없는이죠. 저항할 수 없는 욕구야 뭐 하려는 형용사 적용법이네. to run away. 도망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욕구가 possessed. 사로잡았습니다. 누구를?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런 문장이죠. 이걸 수동태 문장으로 이렇게 돌렸어. I was possessed. 나는 사로잡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by an irresistible desire to run away. 도망치고자 하는 이 저항할 수 없는 욕구에 의해서 사로잡혔습니다. 그렇죠? 자, 이 문장에서 제가 만약에 이 행위자고 부분 by 플러스 명사 부분을 싹 지워버렸어. 그러면 문장이 제대로 전달이 되나요? I was possessed. 나 사로잡혔어. 전달이 돼요? 전달이 안 되죠. 안 되죠. 분명히 이 위의 문장들에선 어땠어요? by 플러스 명사를 써주지 않더라도 의미 전달에 전혀 문제가 없었어. 그리고 by 플러스 명사가 별로 드러내질 필요도 없었고 얘네는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였어. 그런데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by 플러스 명사를 빼버리면 문장의 의미가 전달이 안 되죠. 전달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엔 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be possessed 다음에는 누구에 의해서 사로잡혔는지를 말을 해줘야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제가 지금 이번 시간에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정보 초점의 개념에서 수동태를 바라보면 왜 수동태를 사용하는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문장의 주어 자리는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정보, 구정보에 대해서 다룰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문장의 주어 자리는 그 문장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를 다루는 부분이다. 오케이? 문장의 끝부분은 뭐다? 내가 듣고 싶은 정보, 내가 새로이 말할 정보다. 신정보다. 즉 우리가 아직 몰랐던 정보이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문장의 초점 정보가 된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에 나올수록 주인공이고 뒷부분에 나올수록 초점을 받는 정보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스왈드라고 하는 암살자가 나온다는 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오스왈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다. 앞에 케네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누가 암살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응용해서도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수가 철수를 때렸어요. 자, 민수 엄마랑 철수 엄마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아이고 애들이 싸워가지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부모님한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민수 어머니는 철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겠지. 같은 반 친구를 어떻게 다 알아. 그리고 민수 엄마한테 중요한 건 누구예요? 민수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 어머니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좀 죄송한데 이번에 민수가 친구를 좀 때렸어요 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철수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철수 엄마는 민수의 존재도 몰라. 그리고 철수 엄마한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철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아 어머니 철수에 대해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요. 철수가 맞았어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오케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능수동 결정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 구는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써줄 필요가 없을 텐데 맨 뒷부분에 있다는 이유로 초점 정보가 될 수 있다. 자, 이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이 맥락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굳이 써주지 않는다. 반면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다거나 반드시 있어야만 내용 정리가 되는 경우,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일 경우에는 by 플러스 명사를 밝혀서 문장을 적을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이러한 경우에도 주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문장의 주제, 주인공이 될 거라는 점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간에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전부 다 전달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말이 이상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개념들을 먼저 이해하고 지나가면 수동태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페이지 실어놓고 설명 안 했죠? 왜 설명 안 했을까? 이전에 verbals, 준동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넣었던 페이지예요. 근데 다시 한번 넣어드린 거고요. 시제어와 태가 합쳐지면 어떠한 형태가 나올 수 있는지 제시해드린 거였죠. 자, 여러분들 뭐 하셔야겠어요? 또 이거 가리고 이것만 보고 어형들을 한번 쭉 써보시는 겁니다.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 강의를 들어보실 거예요. 왜? 형태 신경 쓰느라 진짜 중요한 수동태에 관련된 문법 규칙들을 집중 못하면 안 되니까요. 오케이? 일단은 기계적으로 형태 만드는 연습부터 먼저 해보시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능동태에서 수동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을 드리면서 동사를 일단은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이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s나 are 같은 비동사로 바꿔라, was나 were 같은 비동사로 바꿔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일단은 비동사 플러스 pp 원형 그대로 먼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원래 문장의 시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새롭게 오는 주어의 수, 3인칭 단수 주어인지 복수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비동사의 형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동사를 그냥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꿔놓고, 그러고 나서 문장의 시제와 새로 나오게 될 주어를 살펴본 다음에 비동사를 쓱싹쓱싹 지우개로 지우고 is니, was니, were니, are니 이런 걸로 바꿔서 쓰시라고요. 아시겠죠? 제가 예문들도 여러 개를 드렸습니다. 이 예문들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다 바꿔보시고 나서 제대로 바꿔진다 싶으면 그때 그 다음 강의로 들어오셔서 본영어 문법편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교재를 통해서 수동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